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역사 프레소 그 시간으로 이 백제 요서 경약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 백제 요서 경약설은 아마 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그 단편적인 한 줄 정도의 서술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역사의 시간에 배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배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요서 경략설에 대해 긍정론 그리고 부정론 이 두 가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제 요서 경략설은 이 역사학계에서도 명확히 결론 내려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긍정론과 부정론 저의 생각을 방송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시청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스스로에게 맡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먼저 긍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긍정론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죠. 바로 그 송나라의 역사서인 그 송서에 나오는 이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송서 백제전에는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니 백제는 요서를 점령하고 진평군 진평년에 이 지역의 통치 기관을 설치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서 백제전에도 보면 진나라 때 백제가 고구려의 요동지배에 대응해 요서 진평 두 군을 점령하고 그 땅에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진으로 보이시는 이 백제가 양나라로 사신을 보낼 때 양나라에서 그린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입니다. 이 옆에 있는 글귀에 이런 또 백제의 이력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백제는 옛날의 내이이며 만의 족속이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과 낙랑을 차지하니 백제는 요서 진평현을 경략하였다 라고 이 요서 진평현의 경략한 시기를 진나라 말기로 특정 지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진나라는 이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아닌 후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진나라임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남사 백제전 및 그다음에 통전 변방문 백제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서 진평 두 군의 지역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7세기입니다. 7세기 말 오늘날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주석까지 달아놓고 있습니다. 즉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서 지역의 산둥반도 위에 있는 요서 지역의 그 지역이라는 지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여러 가지 기록은 경략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데 이 남제서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남제서에는 이해 즉 490년 기록입니다. 이해에 남제서 백제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에 부기가 또 수십만을 동원해 백제 용토에 침입하니 모대가 장군 400명, 찬수류, 목간나를 보내어 군대를 이끌고 북이군을 쳐 대파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또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는 이 동성왕이 남제에 사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490년에 북이를 대파한 것을 자랑하면서 국서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 두 기록의 대응을 보게 되면서 이 기록은 거의 사실에 가까운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 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길 571년 그 북제가 백제 위덕왕에게 보낸 이 관직인데요. 수여한 관직 사지절 도독 동청주 자사. 그러니까 중국이 고구려나 백제 지역의 왕에게 내렸던 이런 관작은 이런 실제 점령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명예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본인과 백제 모두 관련 없는 지역에 명예적으로 그 지역의 점령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관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동청주, 여기가 산동지방 혹은 요서지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지역의 직접 점령에 의한 관직 수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중국에서 고구려나 백제 왕 혹은 신라 왕에게 내렸던 이런 관직명은 추상적인 관명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기록에 하나의 기록이 아닌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록이 사실이고 백제가 실제로 요선을 경략한 것이다 라는 긍정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정론의 입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정론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제기한 인물은 바로 조선 순조 때 있었던 한진서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건대 바다 건너 만리가 되는 요서 지방에 수개의 군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송서의 기록은 명백히 잘못이며 양서와 문헌통고, 문헌통고 및 여러 기록은 한가 송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좋게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론 그 다음에 부정론을 제기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송서, 남제서, 그 다음에 양서, 양직공도의 백제, 사신도 여러 가지 이런 기록은 중국 남쪽 지방에 근거를 두었던 왕조, 즉 남조의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라는 그것을 부정론의 하나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북제, 그리고 북사, 그 다음에 위서, 북위에 대한 역사서인 위서, 이런 데에서는 요서 진평영을 경략하고 경영했던 백제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단 한 줄도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당시 200년대 후반부터 수가 중국을 재통이라는 589년까지는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 남중국과 북중국으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 이 진나라 말기, 그러니까 진나 말기로 추정되는 3,4세기 경에 백제가 이 요서 지역을 경략했다면 당시 북중국의 근거를 두고 있던 북중국 왕조들, 북이, 북제, 북주 이런 나라들의 그 역사서에 백제의 요서 경략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직접 맞닿아 있던 곳에 백제가 경략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과연 북중국에 이런 기록이 없는 것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남중국의 기록만을 통해서 백제가 요서를 했다라고 이런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던 남제서에 있던 이 이야기는 동성왕이 국서가 보내진 뒤 후일 남제서의 역사서가 기록될 때 이 북제의 동성왕이 보낸 이런 기록물을 통해서 재편성되었고, 그러니까 후대의 동성왕에 보내준 국서를 남제서의 역사서를 제작할 때 실제 있었던 일로 그 앞서 기록을 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490년에 남제서에 기록된 북이와 백제군의 충돌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또 교과서나 여러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알게 되었을 내용인데요. 472년에 한성백제 시절 백제 계로왕은 북위에 하나의 국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지금 고구려가 그 장수왕의 잘못으로 지금 대신강족이 어육이 되었고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우니 이때가 고구려를 칠 제격의 시기다 라면서 고구려를 칠 것을 일종의 협공을 요청한 것이죠.
고구려를 쳐줄 것을 요청한 국서가 남아 있는데요. 이 국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경직년 후에 우리나라 서쪽 경계의 소석산 부근에서 북극 바다 가운데서 시체 10여 개를 발견하고 아울러 의복과 기물과 안장과 굴레 등을 습득하였는데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곧 황제의 사신, 그러니까 북이의 황제를 여기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황제의 시신이 신의 나라로 내려오던 중 큰 뱀, 이 큰 뱀은 당시 고구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 뱀이 길을 막아 바다에 빠진 것이라 합니다. 비록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깊이 분노를 품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백제가 북이에 사신을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신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보자면 광군장군 부마도의 불사우, 장사열애, 용양장군 대방퇴수, 사마, 장무 등을 북이에 사신을 보내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록에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에 보낸 국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험한 파도에 배를 띄어 아득한 나루터를 찾아 헤매며 목숨을 자연의 운수에 맡겨 만분의 1의 정성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백제가 북이에 보낸 국서에 나온 이 두 가지 기록을 정리해 보자면 두 나라는 경계가 맞닿은 것이 아닌 바다를 사이에 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알고 있는 백제와 북이의 지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472년에 백제 계로왕이 직접 북이에 보낸 국서의 내용입니다. 이 바다에서 발견한 시신, 이것이 북이의 것으로 보인다는 백제 계로왕의 이야기와 백제가 북이에 사신을 보낼 때 험한 파도에 배를 띄어 라는 이 바닷길을 이용해 북이에 가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보면 북이와 백제는 경계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 바다를 사이에 둔 지금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그 각 나라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472년의 국서의 당시의 이 기록을 토대로만 보자면 490년에 있었던 이 북이와 백제의 충돌은 자연히 없던 것이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이 중요한 것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 이후 백제 계로왕이 사망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백제는 남중국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비, 그 다음에 웅진 시절에 있었던 무령왕은 이 양나라의 그런 무덤 양식까지 본인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 정도로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죠. 이 양나라의 특이한 벽돌 무덤의 시스템까지 가져올 정도로 남중국과 굉장히 친했는데요. 이 동성왕의 한마디, 우리는 북이와 싸운 것에 대해 굉장히 자랑하는 듯한 국서에 담은 이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 여러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고, 이 한진서, 아까 조선 순조 때 얘기했던 한진서의 말 그대로 이 송서에 잘못 오인된 이런 기록이 후일 베껴쓰기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것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좀 합리적인 근거를 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즉,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송서에 있는 백제전에 나와 있는 요서 경략 기록입니다. 이러면서 송서, 양서, 양집공도의 사신도에 있는 기록, 그 다음에 남제서, 그 다음에 남사, 통전 등 중국의 남쪽에 근거를 두었던 왕조들, 즉 남중국 왕조들의 기록에 백제의 요서 경략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긍정론자들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남제서에 나와 있는 특별한 백제와 북이의 충돌, 이 이야기 역시 백제의 요서 경략의 강력한 근거라고 긍정론자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부정론자들의 근거는
북중국의 근거를 두고 있던 나라들의 기록에 요서를 경략했던 백제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 경계를 맞닿아 있던 북중국의 이런 나라들이 백제의 요서 경략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백제의 요서 경략설은 백제와 남중국 사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뿐 그것은 허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만약에 490년에 백제와, 그러니까 남제서에 기록된 겁니다. 백제와 북이 간의 충돌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472년에 백제왕이었던 계로왕이 북위에 국서를 보내면서 이 바다에서 발견한 사신이 북위의 사신으로 보인다라는 기록과 백제 쪽에서 사신을 북위로 보내는 장면에서 그 험한 파도에 배를 띄어 아득한 나루터를 찾아라는 배를 통해 사신을 북위에 보내는 이런 것을 묘사하는 이런 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472년에는 북중국 그 요서에 백제의 영토는 없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북위와 백제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이게 472년에 글이기 때문에 490년에 있었다, 남제서에 기록된 490년에 있었다는 백제와 북위의 충돌에 대한 기록은 허구라고 볼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실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그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의 생각은, 저의 의견은 약간 부정론에 가까운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백제 요서 경략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한 17분 18분 정도의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한 일주일 지나서 한 2주 만에 올라온 영상인데 뭐 그동안 제가 논문이랑 뭐 여러 가지가 좀 바빠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 영상도 여러분께서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해 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 주셔서 많은 이런 피드백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이런 좋은 역사 방송이 유튜브에 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